고향병이나 치료병원 안 가고 내가 90살, 100살 돼도 요즘은 스키도 타는 사람이 있거든요. 뭐 등산이나 수영은 기본이고 골프나 또 스키까지 타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하고 그것이 우리 헬시 에이징 나이가 들어서 건강하고 또 신경계나 내장계, 면역계 이런 데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쪽에 저는 관심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주로 그런 쪽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아마 좀 낯설고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 무척 재미있고 앞으로 이쪽을 많이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거라고 제가 생각돼서 그런 내용을 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도수학회에서 만들어진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의사들로 구성된 도수학회가 최근 한 5, 6년 전에 만들어졌거든요. 거기서 학술이사도 하고 있고 교과서를 만드는데 같이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데는 이수역 사거리에 큰 극장 건물이 있는데 그 안에 있어요. 이분은 연세가 꽤나 들어 보이죠. 근데 이 동작이 쉽지는 않아 보이죠. 쉽지가 않은데도 아주 편안하고 아주 한 5분이라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할 것 같이 이렇게 보이죠. 건강이 핵심이죠. 이렇게 그 골격계가 어느 정도 근력도 있고 지속적으로 안정되고 동작 평형을 유지하고 이런 부분이 근골격계의 건강 또 거기서 더 나아가지고 나이 들어가면서 헬시 에이징의 아주 핵심 부분이고 그 부분이 될 때 신경계의 정상적인 신경 능력 그다음에 신경세포에서 만들어진 신경 면역과 신경계가 끊임없이 내장계를 조절하잖아요. 그 내장계 조절력 이런 부분이 이 근골격계의 어떤 그 중요한 부분에서 빅데이터 같이 쌓여서 그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가면서도 건강하려면 근골계에서는 근육과 관절 이런 부분이 건강해야 되는데 일단 안 아파야 되겠죠. 또 가동성, 안정성 같은 게 있어야 되겠고 중요한 부분이 세 번째예요. 세 번째. 근력이 좋아야 된다. 근력이 좋아야 되긴 한데 근력이 좋아도 어떤 자극이 왔다거나 새로운 활동을 할 때 적응을 한다거나 이 협응 적응력, 반응 조절력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저게 무조건 신경계가 우리 조절하는 거에 모든 거냐?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신경계가 정상이라 하더라도 저 기능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 기능이 안 될 때 저절로 골다공증이나 근감소증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뭔가 아파 보이죠. 이 아파 보이는 것이 허리인지 무릎인지 이렇게 자꾸 아픈 분이 처음 아플 때는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막 하면은 그게 나쁘지 않아요. 물론 좀 모르고 지내다가 좀 나빠진 분도 있지만 심해지면 이 발도 이렇게 변형이 오고 엑스레이상 이건 이 목인데 목의 관절과 디스크가 거의 파괴된 거예요. 허리도 이 디스크도 거의 파괴됐고 텐성 관절염도 심하고 척추관 협착증도 심하고 이런 분들은 매일 아프죠. 매일 아프죠. 근데 안 아플 때도 있어요. 근데 엑스레이상 정상인데도 이보다 더 심한 경우도 있거든요. 아픈 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냐. 그 근골격계 통증인데 끊임없이 아픈 반복되는 통증 또 내 몸이 구조적으로 변화하는 거 조절력이 없어지는 거 이런 부분을 좀 더 근본적으로 이게 언제 시작됐고 지금 현재 내 앞에 왔을 때 환자가 내 앞에 왔는데 아주 많이 상했는데 이분이 어떻게 하면 헬시 에이징 건강하게 나이를 더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문제는 아주 중요한 테마라고 보여집니다. 이분은 이제 왼쪽 고관절이 다 파괴됐죠. 인공관절을 할 정도죠. 무릎이 많이 상해서 인공관절을 곧 해야 될 것 같다. 매일 아프다고 하긴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분도 안 아플 때도 있어요.
또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훨씬 안 아픈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것이 어디 뭐 진통소염제냐 또 뭐 다른 어떤 치료냐 이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보다 무릎이 정상인데도 매일 아프다고 하는 한수 20대 30대도 있거든요. 그 원인은 어디서 오는가 그게 아주 중요해요. 그 젊은 20, 30대가 처음에 아프다고 했는데 엑스레이상 안 나오지만 나중에 10년, 20년 지나면 이렇게 파괴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근골격계 통증을 다루고 그것이 연장선에서 나이 들어가면서 80, 90대도 등산도 하고 스키도 타고 골프도 하고 하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가 짚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목도 이게 많이 파괴된 거죠. 어떤 사람은 되게 무릎까지만 파괴돼요. 발목은 잘 안 파괴돼요. 근데 발목까지 파괴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거든요. 내 몸에 끊임없이 내 몸의 조절력이 저절로 내 몸을 중력에 대항해서 띄워요. 띄우는데 그 핵심 부분이 골반에 있어요. 근데 골반에서 안 되면 허리에서 그걸 역할을 하다가 허리 디스크로 가고 허리도 안 되고 무릎으로 가면 무릎이 파괴되거든요. 되게 그 정도에서 끝나는데 인공관절을 해버린다지 하면은 발목까지 막 내려가요. 발목 다친 게 아닌데 다치거나 거기에 어떤 염증이나 어떤 그런 게 아닌데 저절로 퇴행성 관절염이 발목까지 가게 되죠. 수술한 것들이죠. 이런 인공관절 같은 걸 하면은 통증은 없어지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근골격계에서 핵심 어떤 빅데이터가 브레인으로 들어가요. 그게 이제 관절의 메카노 리셉터라고요. 또 머슬 스핀들, 골주 텐던 오간의 자극 이런 자극들이 계속 우리 생명체의 핵심 부분을 유지하는 그 브레인스템이나 메둘라 오블랑가타 이쪽에 그 신경계에 계속 자극이 들어가야 돼요. 그 자극이 쌓여서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핵심 자율신경계를 구성하는 핵심이거든요. 근데 내장계에서도 앞에 강의 아주 재밌게 들었어요. 그 프로바이오틱, 파라바이오틱 저는 이제 잘 모르는 내용인데 재밌게 들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내장계에서 프로프리오셉션이 들어가야 돼요. 근골격계에서도 들어가야 되고 내장계에서 프로프리오셉션이 들어가야 돼. 그게 빅데이터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 프로프리오셉션 내장계에서 들어가는 부분은 그게 커넥티브 티슈예요. 신경계도 아니고 내장계의 세포들이 아니고 커넥티브 티슈에 있는 어떤 그 자극들 그게 브레인으로 들어가고 브레인에 들어가서 내 몸을 계속 지속적으로 3차원적인 구조를 유지하면서 유지시켜주는 중력장에 대항하는 핵심 빅데이터가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죠. 근데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많이 연구된 게 없어요.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런 치료를 할 때 헬시 에이징 앞에다 붙이면 될 것 같아요. 헬시 에이징의 치료의 목표. 그때 근골격계는 무릎이 아프다, 발목이 아프다 하면은 거기 주위에 이제 근육, 힘줄, 인대, 뭐 관절 거기에 잘못되면 신경과 혈관이 눌리거든요. 이런 걸 정상화시키는 건 당연하죠. 발목도 치료하고 무릎도 치료하고 허리도 이런 치료를 우리 정형외과에서 많이 하죠. 근골격계 다루는 데서 다 치료하는데 이거를 더 넘어서 이 무릎과 허리와 목과 발과 말하고 싶고 삼키고 구강 이런 데까지 막 좋아지게 만들면 어떤 특수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뉴로머스쿨 인테그레이션, 다이나믹 밸런스, 셀필링 메커니즘. 그러니까 내가 하룻밤 자고 나면 낫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면역력은 이 외부의 어떤 그 생명체를 우리가 이겨내고 또 내 몸의 어떤 것들을 다른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을 공격해서 우리가 이겨내는 힘이잖아요. 면역력은. 근데 회복력이라는 것은 좀 달라요. 그걸 또 이제까지는 개념이 별로 없는데 회복력이 뭐냐면 골프를 4라운드 하잖아요. 1라운드 때는 잘했어. 근데 2라운드, 3라운드 때도 잘해야 우승을 하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하룻밤 자고 나면 다 회복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회복력은 그 세포 레벨의
건강도 중요하죠. 근데 그 세포 레벨이 합쳐져서 장기를 만들고 기관을 만들고 그게 합쳐서 일체감을 느껴야 돼요. 일체감. 골프를 쳐보신 분은 알 거예요. 일체감을 잘 중요시하죠. 일체감. 그래서 내 몸 전체 일체감은 어디서 오냐? 근골격계 커넥티브 티슈에서 와요. 그 일체감을 우리 온몸에서 만들어주면 저절로 숨이 쉬어지고 저절로 동적 평형이 이루어져요. 그게 내가 하룻밤 자고 나면 낫고 하죠. 근데 그때 제일 많이 영향받는 것이 골반이에요. 골반이 왜 영향받냐면 내가 누우면 청골은 이렇게 바닥에 닿잖아요. 장골은 이렇게 한 4, 5도로 이렇게 경사져 있어요. 그러면 출산하고 나면 이 리가멘트 렉시티가 오면은 누워있으면 한쪽이 이렇게 중력장애에서 벌어져요. 안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은 상관이 없죠. 근데 임신하고 출산하고 나면 한 6주는 다 그 영양권에 여자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화로하면 그게 와요. 군대 가서 막 무리하고 안 되는데 억지로 하다 보면 이 골반의 어떤 형태가 변해버려요. 그러면 두개골과 골반에서 호흡과 동적 평형의 핵심 부분이 일어나고 내가 하룻밤 자면은 내 몸을 다음날 아침 회복시켜놔요. 그 기능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힘으로 버티는 거예요. 힘으로 버틸 수가 없거든요. 내 몸 구조를 내 의지, 자세, 운동 방법, 내 힘으로는 견딜 수가 없어요. 저절로 이게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하룻밤 자면 낫고 하는 능력, 회복력. 내가 오늘 마라톤을 뛰었고 내가 오늘 뭐 세미나를 하고 뭐 컴퓨터를 일하고 뭘 해도 내일 아침 회복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회복되는 것이 내일 회복되고 그러면 80, 90, 100살까지 계속 회복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기능이 남아있죠. 그 사람들이 요양병원, 치매병원을 뭐 다쳤다거나 암이 생겼다거나 뭐 이런 거가 아니라면은 가는 거 이게.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느 날 회복력이 안 되는데 그 결정적인 곳이 호흡과 내장계가 있는데 근골격계를 다뤄본 사람은 골반에서 시작돼요. 근데 골반에 엑스레이 찍어보면 이상이 없거든요. MRI 찍어도 이상이 없어요. 뭐 부러져가지고 수술하거나 뭐 암이 생기거나 하면 표시가 나지 골반이 잘 안 나타나요. 뭐 이렇게 엑스레이상 삐뚤어져도 대학병원 가면 정상이라고 해요. 뭐 말 안 해, 언급을 안 하든지. 근데 거기에 엑스레이상 정상이고 그러더라도 그 기능은 내일 아침에 회복되지 않게 만들 수가 있죠. 그게 이제 회복력이고 우리가 헬시 에이징 할 때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테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셀틀링 메커니즘이 자율신경계 자동조절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신경세포에 자극이 가서 신경세포가 CIS 상태라고 하죠. 센트럴 인테그레이션 스테이트. 그게 되면서 신경세포가 퇴화로 가다가 돌아와요. 신경세포도 무릎 관절염이 오듯이 신경세포가 퇴화하거든요. 근데 그때 산소와 영양도 중요하지만 자극이 핵심이에요. 자극. 근데 그 자극은 근골격계와 내장계의 커넥티브 티슈에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 자율신경계와 신경면역이 좋은 쪽으로 가고 그것이 우리 정형외과에서 다루는 중력장을 이기는 시스템, 그 내가 꼬부라진다, 거북목이 온다, 안짱걸음을 한다 이런 많은 골격계 어떤 변형들하고 바꿔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치료하는 환자 한 분만 예를 들겠습니다. 저한테는 꼬리뼈가 아프다고 왔어요. 근데 좀 물어보니까 갑상선 문제 있고 소변도 뭐 방광류 같은 게 많이 생겨 있고 내과 스테로이드를 많이 먹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자가면역 유방선염이 생겨서 이 유방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아스피레이션을 해요. 주사발로. 그러니까 환자는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좀 자세히 물어봤더니 이분이 40대인데 그 우리나라 빅5라는 병원의 중환자실, 내과 중환자실의 간호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병원을 의사를 만났겠어요. 다 만났어요. 내과 의사, 유만 신경지식과 약도 먹고 있고 다 먹고 있고 다 만났어요. 근데 환자는 이루 말 수 없이 고통스럽고 병원은 그만두고 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저한테 왔어요. 근데 이분을 제가 말한 그 개념으로 치료를 해가니까 한 달도 안 돼서 아스피레이션을 안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스피레이션 안 하고 한 2달, 약은 별로 안 썼어요. 저는 약을 별로 안 쓰니까. 한 2-3달 지나가면서 수면제도 끊고 또 많은 약 스테로이드도 끊고
과제 한 5, 6개월 되니까 그 가로사로는 복귀를 못하고 보건교사, 반나절 알바, 보건교사로 못 가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은 문제에 섞여 있다는 거예요. 내과 환자나 신경정신과 환자, 산부인과 환자에 많은 문제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쉽게 우리가 알아듣고 해결할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회복력이라고 표현했어요. 면역력은 많이 얘기하지만 회복력, 내가 다음날 아침에 어제같이 똑같이 활동할 수 있는 능력, 지금 나쁘다면은 더 잘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어디서 오는가? 이 부분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죠. 그때 이분 엑스레이만 제가 잠깐 보여줄게요. 엑스레이상 목은 일자목 정도예요. 그다음에 T스파인, L스파인이 약간 로테이션 돼 있어요. 다른 건 없어요. 룸바도 디스크도 하나도 없죠. 퇴행성 환자는 아예 없죠. 40대 여자 치고는 허리, 목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지만 뭐가 있냐? 이 세이크름이 약간 위까지 올라와 있어요. 세크랄리제이션이라고 해요. 이거보다 좀 더 보면 안 있는데 이건 약간은 표시가 안 나면서 약간 올라와 있죠. 그리고 이 SI 조인트가 원래 이렇게 살짝 선반같이 S자로 꼬여 있어요. 근데 이건 약간 스트리트한 거예요. 근데 이걸 눈여겨보는 의사는 없겠죠. 저희들이나 보지. 저희 과에서도 자세히 안 봐요. 근데 이 부분에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떻게든지 젊고 힘이 있고 그러니까 힘으로 버티는데 골반에서 안 버티는 거예요. 그 문제가 그렇게 심한 데서 간 건데 나중에 더 심해지면 더 심한 병으로 가겠죠. 근데 이분은 이제 적당한 선에서 저를 만나서 돌려놨던 거죠. 골반을 이렇게 돌려놓으면서. 그 문제가 이제 뭐냐면 중력장을 이기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한번 동영상 한번 띄워볼까요? 동영상 한번 해볼까요? 이 골프를 치는데 내가 골프 쳤는데 내일 아침에 안 아파야 되잖아요. 안 아프고 똑같이 자기 하려면 뭐냐면 내가 말하고 씹고 삼키고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팔을 쓰는데 이 무게중심이 계속 변하잖아요. 그때 이 골반에서 끊임없이 그 상체의 움직임에 맞춰서 힘으로 붙잡는 게 아니고 거기가 맞춰지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의도적으로 저 멀리 봤을 때 수정체가 얇아지면서 우리가 맞춰지는 건 자동 조절 시스템이잖아요. 골반의 세이크름이 골반의 세이크름이 일리움 사이에서 끊임없이 동적 평형을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자동 조절 시스템이에요. 내 근육의 힘으로 내 의도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근데 그게 이 두개골 쪽에 스컬 베이스가 움직이면서 숨이 저절로 들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어느 날 내가 양압기를 쓴다는 사람 있잖아요. 자면서 누워오죠. 그게 뭐냐면 거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거기가 움직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숨이 들어가게 우리 몸은 만들어졌는데 그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자면서. 근데 그 움직임이 골반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요. 어떻게 맞물려 있냐? 두라는 커넥티브 티슈예요. 신경계를 싸는 막이지만 그게 커넥티브 티슈고 그것이 연결돼서 두개골 바닥과 두개골 내부하고 골반이 연결돼서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안 되면 우리 몸은 회복력이 작동이 안 되고 무호흡증 같은 게 나타나고 이갈이, 코골이 내 몸을 힘으로 버티면서 끊임없이 내 몸의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때 이제 그걸 뭘로 봐야 되냐면 내가 걸을 때 내 체중을 제일 많이 햄스트링 머슬하고 쿼드리셉스가 여기 있잖아요. 내 체중이 여기 걸릴 때 얘가 제일 많이 활동할 것 같잖아요. 햄스트링하고 쿼드리셉스가. 근데 실제로 EMG를 해보면 이때는 아예 작용을 안 하고 있어요. 우리 근육은 좀만 쓰면 피곤해져요. 못 써요. 그럼 우리 몸은 어떻게 계속 쓰는 거냐? 밸런스를 맞춰놓고 힘을 빼는 시스템이에요. 언제 주로 힘을 쓰냐? 내가 듣기 전에 이미 힘을 써서 맞추려고 해요. 미리. 그리고 듣고 나서 불안정한 거 맞춰내고. 그러니까 내 몸은 한쪽 다리로 섰을 때 전후좌우를 끊임없이 맞춰놓고 힘을 빼야 내 몸은 계속 회복돼서 쓸 수가 있어요. 두 발로 했을 때는 양쪽에서 하는 건데 골반이 어떤 형태로 변해버리면 저절로 이렇게 돼요. 저절로 이렇게 가버려요. 그리고 앞뒤를 흔들어요. 군대 가서 지금 20대 애들 가서 데려가서 훈련 시켜보잖아요. 총을 딱 매놓고 세워놓으면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요. 어떤 애들은 이렇게 빙빙 돌아요. 어떤 애들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자기도 몰라요. 근데 그런 현상이 나요. 그게
골반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골반에서 일어나는데 그게 호흡하고 맞물려 있어요. 두개골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해주면 자동 조절 시스템이 돌아가면서 회복력으로 작동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중력의 시스템 비밀이 뭐냐면 근골격계 근육의 힘으로 근육을 세게 만들어야 된다. 근육 감소증이다. 근육이 튼튼해야 된다. 이것은 나중 문제라는 거죠. 그걸 만들어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 뜻이죠. 그 조건은 끊임없이 밸런스를 맞춰서 내가 자전거를 배우기 시작했다. 걸어기 시작했다. 그러면 시너지스트 아고니스머스는 파시아로 연결되거든요. 그러면서 근육이 튼튼해지고 활동하기 쉽게 만들어져요. 근데 그때 신경계는 그걸 조절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신경계 계속 새로운 활동과 새로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 뭐냐면 신경계가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골격계는 멈춰있냐? 그게 아니고 근골격계는 거기에 계속 쉽게 연결되는 시스템이 만드는. 그래서 근골격계에도 기억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그게 이제 되면 우리가 나머지는 다 아는 얘기인데 이 문제를 잘 몰라요. 반폐쇄 수력 압력 구조로서 뇌수막계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의과대에서는 다 배웠어요. 배웠는데 이 시스템이 뭐 하는지를 잘 몰라서 그 부분이 이거 금방 발달하는 거거든요. 금방 발달. 근데 이제 자세는 제가 여기는 안 하고 DFA 뭐냐면 내장에 연결된 커넥티브 티슈예요. 내가 이렇게 앞으로 인사하면은 앞에 있는 슈퍼피셜 프론트라인이라고 해서 그 파시아거든요. 뒤로 제끼면 뒤쪽이에요. 근데 DFA라는 건 뭐냐면 비세랄 오간을 페리토움이나 이런 게 파리에탈 플로라가 싸고 있잖아요. 거기에 연결된 그 파시아거든요. 커넥티브 티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달리기를 한다 그러면 간을 들고 뛰는 거예요. 어딘가가. 심장도 누군가는 들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무척 중요하다는 거예요. 걔가 브레인으로 끊임없이 그 빅데이터가 들어가줘야 돼요. 그게 안 들어가면 우리 몸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자율신경이 금방 떨어져요. 신경세포도 금방 파괴돼가고.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DFL, 그게 발의 아치하고 관련돼 있어요. 발의 아치. 내장 무게가 그러니까 발을 내려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 티비아리스 포스테리어, 플렉스 할루시스 롱구스, 플렉서 디토 롱구스, 그 다음에 어덕터, 이 펠빅 플로어를 타고 이 척추 앞뒤로 가면서 일리오스와스 다이아프람을 건너서 페리카디움과 연결된 메디아스티넘, 메이저 베슬 그런 쪽하고 연결돼서 이 스컬 베이스 가서 붙어요. 근데 비세라 오간은 다 어디 가서 붙냐? 스페노이드, 템포랄, 페이셜 본 쪽에 붙어요. 로코모터 시스템 내가 근육을 하고 달리하고 운동하는 건 어디에 붙냐? 스파인 안쪽에 있는 프리버테브랄 파시아라고 그 프라멘 마그눔 주위에 있는 그 파시아가 있어요. 거기에 붙어요. 그건 오시피트에 붙어요. 이게 오시피트하고 세이크룸하고 붙고 비세라 오간은 한의사들이 흔히 단전이라고 하는 데하고 스컬 그 앞부분 쪽으로 이렇게 붙어요. 거기가 우리 몸에 대비해서 움직여요. 스컬 베이스에서. 그 움직임이 골반하고 같이 움직이고 비세라를 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모타 시스템은 내가 골프를 치는데 슬라이스가 낮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잘 쳐보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20%도 영향을 못 줘요. 그 세브랄 콜텍스에 있는 세포들이 모타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어디서 만들어줘야 되냐면 스파이럴 코드의 리플렉스, 그 다음에 브레인 스템, 미드 브레인, 이것은 우리 의식 수준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내 중심축의 그 밸런스를 유지하는 능력의 80%를 차지해요. 그 부분이 안 되면은 내가 의식적으로 하는 운동을 좀 잘해보겠다, 내가 어떻게 자세를 좀 잘 잡아보겠다, 그런 부분은 20%도 안 된다는 거죠. 80%는 자동 조절 시스템이 들어있어요. 그 부분을 좋아지게 해주지 않으면 헬시 에이징 부분에 중요한 부분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 공골격계에서는 이제 스파이널 코드 엔테리오스의 알파 모터는 감마 모터는 이제 머슬을 조절하거든요. 거기에 이 머슬 스피드, 그 다음에 골지 텐던 오간, 조인트의 메카노시트 얘네들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여기를 조절해요. 근데 비세랄 오간에서 들어가는 것이 스파이널 코드의 그 이쪽 중간쯤, 그 다음에 오토라인 너무 시스템에서 여기 간섭하는
이 여기쯤에 이 빗살하고만 대부분 들어가요. 그리고 그 부분이 우리가 의식도 못한 사이에 알파부터는 감마부터는 자극을 주는 거죠. 근데 특히 어디에다 많이 주냐? 세이크름의 위치에 많이 주고 스컬 베이스에 호흡을 하게 해주는 쪽에 절대적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아직 많이 밝혀내지 못했어요. 근데 거기가 작동하는 거죠. 예. 이것도 한번 보면서 띄워볼까요? 이런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스파이럴 두라를 사이에 두고 프레니얼 모션, 세이크럴. 이것은 이 스컬 내부의 브레인 벤트릭에서 만드는 CSF가 서브 아라코노이드 시스템, 인너 시스템, 아우터 시스템이라고 그러거든요. 인너 시스템에서 아우터 시스템으로 나오는, 그다음에 이게 배살 시스템까지 내려오잖아요. 이게 올라가서 이 세이탈 자이너스에서 흡수돼서 정맥 시스템으로 들어가요, CSF가. 근데 다시 올라가는 시스템이 이 세이크랄 펌프예요. 자동 조절 시스템이죠. 여기도 그렇고 이 두 개가 움직이는데 이 그 사이가 두라로 연결돼서 동시성을 가지고 1분에 10번 정도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회복력을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치료가 안 되면 이걸 치료해 주면 돼요. 물론 쉽지는 않죠. 그런 치료가 이제 많이 있어요, 요새. CSF가 이렇게 벤트릭에 나와서 서브아크라에도 나온다는 뜻이죠. 그리고 밑에까지 내려간다는 뜻이고. 그래서 병원에서 그런 여러 가지 그걸 잘 되기 위해서 온갖 것을 해요. 쉽지 않지만. 그리고 아직 그렇게 많이 발전하지는 않았어요. 앞으로 이 부분이 많이 발전하게 되리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셀 멤브레인은 콘덴서 같이 작용하는데 그 부분이 이 산소 교환 영양이 들어가야 되지만 적절한 스티뮬레이션이 가야 세포막을 유지하는 그 프로테인이나 뉴로트랜스미터들이 생산된다는 거예요. 그 자극이 안 가면 신경세포는 이렇게 찌그러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자극 와도 반응을 안 해요. 처음에는 흥분을 잘하다가 나중에는 찌그러져 버려요. 이 신경계의 세포예요. 그러면 신경계 태화가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절대적인 것이 산소 이산 교환과 누트리션, 또 하나가 스티뮬레이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5, 60이 넘어가면서 대부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스티뮬레이션이 많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 브레인에서 오토나믹 너브 시스템, 자율신경계가 되고 신경세포에서 되면 거기서 신경 면역을 우리가 많이 발현시키는 거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과나 그 산부인과 이쪽 영역에도 많은 것들이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 기본이 근골 커넥티브 티슈에서 브레인으로 들어가는 빅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이제 각종 부스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런 치료를 하는데 이 전자기장을 줘서 우리가 자극을 주는데 이게 아주 재밌는 기기가 있어서 16개 파장을 메가헤르츠, 보통 이제 통증 치료하는 것은 100Hz 전후예요. 근데 그 10의 한 3승 정도, 5승 정도 더 높은 그 주파수 에너지장을 가지고 이걸 쓰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인체의 그 골격계는 가청 주파수의 고유 진동성을 갖고 있어요. 뭐 30, 뭐 트렁크는 다리는 뭐 50, 이 흉곽은 한 300, 뭐 이 정도로 가청 주파수 공명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내장기는 그 공명이 일어나는 것이 메가헤르츠 단위예요. 10의 6승배나 높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에너지가 다른 거예요. 에너지 장이. 그러니까 공명 내장계에 있는 그 커넥티브 티슈를 자극하고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뭔가 브레인에 넣어주려면 훨씬 에너지장이 10의 6승배나 높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해보니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그게 이제 적에서 밑에 그 기가헤르츠, 그 밑에 메가헤르츠거든요. 얘네들 정도 주파수가 돼야 내장기를 공명을 일으킬 수가, 움직임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치료를 하죠. 밖에 부스가 들어와 있는데 관심 있는 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